네, 드디어 T2, 인증기준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준 2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전반, 그리고 후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 2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전반에는 정책, 조직, 자산관리, 그리고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물리 보안, 그리고 인증 및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고, 기술적인 게 인증 및 권한 관리랑 접근 통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인증기준 1 같은 경우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죠. 인증기준 2 같은 경우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으로 해당되는 경우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정책, 조직, 자산관리 이런 부분은 다,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증기준에서 생략 가능한 것들, ISO 27001, 인증을 받았을 때 생략 가능한 것들에 이런 정책, 조직, 자산 관리는 포함이 되는 거, 그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책의 유지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증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는 법령,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아까 정책 수립이랑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유지 보수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비한다, 검토하고 현행하고 이력 관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 관리라고 하죠.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재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의 재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네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의 재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타당성 검토를 하는가, 이런 절차적으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정책 및 시행 문서 재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검토를 받고 있는가,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내부관리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증적 자료에 정책 및 시행 문서,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타당성 검토 결과,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런 관련 부서와의 검토 회의록, 회람 내역, 그리고 재개정 이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함 사례. 첫 번째, 지침서와 절차서 간의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 연계성이 이걸 의미합니다. 연계성이 이제 상위와 하위, 정책,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어떤 거는 8자리로 돼 있고, 어떤 거는 10자리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 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죠. 일관성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 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 시스템, 보안 관리 지침,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지침 등 내부 보안 지침에 접근 통제, 작업 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로 도입했으면 이 정책도 새로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의 유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 기준일이 되어 있으면 현재 유효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관련 정책의 작성일,
작성자,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정책이 있으면 문의를 할 작성자랑 승인자, 그리고 승인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정책, 유지관리의 완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함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아까 영향도 검토랑 개정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 절차 수립, 필요시 재개정 이렇게 타당성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검토 주기, 시기 연 1회 이상, 이것도 연 1회죠. 조직별 역할, 책임, 담당 부서 담당자 검토 방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법규, 조직의 정책, 연계성, 조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런 아까 사항들을 다 종합화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정책한 상하 체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래야지 이제 일관성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규, 재개정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위헌평가나 관리체계 점검 결과도 반영을 합니다. 사실 법이란 것도 결국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위헌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거 뭐 투팩터 인증을 어떤 시스템에 안 했더니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럼 투팩터 인증 적용하도록 내규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나 IT 환경,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한다. 중대한 변화 발생 시 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재개정하는 거, 법규나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재개정 시 이해관계자 협의 검토. 그래서 정보보호에서만 쓰는 정책 및 시행문서가 아니죠. 그래서 뭐 IT 부서나 중요정보, 개인정보 처리 부서 이런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협의한다. 그리고 정책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해 업무 영향도, 법적 증거성 등을 고려해서 회의록, 증적 등을 남기고 정책 지침 등의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법도 사실 개정됐을 때 미리 사전에 의견 수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랑 협의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 이력관리, 문서 버전, 일자, 개정 사유, 작성자, 승인자, 개정 이력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관리하고요. 임직원이 최신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포 관리를 합니다. 정책관계 예시, 아까 정책의 그 상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의 업무 정책, 목적 및 전략의 정보보호 정책이 있고, IT 정책이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시스템의 정책 이렇게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상하의 관계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런 정책, 인원 보안, 정보 보안, IT 보안, 물리 보안 해서 이 지침이 있고 이 지침의 하위에 체크리스트나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정보 보안 컨설팅, 뭐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 규정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사와 비슷한 B사의 규정으로 이렇게 컨버팅을 해줍니다. 정책 및 지침, 재개정 검토 내역. 아까 봤던 거죠. 신고 대조표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서 재개정 필요성 여부의 필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 단계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문을 이렇게 용어 정의를 바꾸고 내부 관리 계획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검토 내역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유지 관리. 아까 조직 구성이라는 인증 기준이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조직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2.1.2 조직의 유지 관리 인증 기준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까 이제 조직 구성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조금 달랐죠. 뭔가 실무 조직을 뭐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하고, 그리고 뭐 정보보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그런 이제 키워드가 있었다면, 여긴 조직의 유지관리는 담당자, 이 역할 및 책임, 그리고 평가, 의사소통 체계, 조직이 이제 운영되는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사람을 구해놨으면 이제 역할 및 책임을 정해서 업무 분장을 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그래서 KPI나 MBO 이런 것들. 그래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예.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일만 한다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관련 법규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CISO 지정, 내부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도나 직무 기술서, 업무 분장표 뭐 이런 것들, 의사소통 계획, 수행 이력, 채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할 때 대충 어떤 기관의 이런 증적 자료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료가 딱 이게 없네, 그랬다고 바로 결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함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이 인증 기준과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결함 사례 첫 번째, 내부 지침 및 직무 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까 역할 및 책임이 여기 있었죠. 그런 게 운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유직관리 결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걸 보면 조직 구성 결함인가? 주요 직무자 지정인가? 정책의 유지 관리인가? 정책 수립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줄 정리를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임의가 아니죠. 키사에서 그 ISO 27001 가지고 이 법령 가지고 기준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그걸 그냥 따라야지, 이걸 왜 이렇게 나눴냐, 여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게 이제 엿장수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거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심사원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합격을 하신 다음에 심사원이 되시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 사실 분류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보 최고 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까 KPI나 MBO 이야기하는 거죠.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팀 같은 경우 당연히 정보보호 구축, 인증, 침해 대응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KPI가 정보보호 틱하게.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마케팅, 유입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콜센터는 무슨 클레임 같은 거 그런 걸 잘 안 받게 하는 거, 해지 방어, IT 같은 경우는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가 안 나고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 정보보호의 KPI를 조금씩 넣어달라는 거죠. 그런 게 내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안 한 거죠. 만약에 내부 지침에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함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올바른 거는 아니지만 내부 지침에 만약에 넣도록 되어 있으면 넣어야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성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아까 역할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지침 하면은 이거 정책의 유지 관리인가? 직무기술서 주요 직무자 지정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역할 및 책임에 관련된 거니까 조직의 유지 관리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역할 및 책임을 시행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 CISO, CPO, 그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담당자, 부서별 책임자, 담당자 이렇게 명시하고요. 참조문서에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활동 평가 체계, 핵심 성과 지표,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죠.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보통 얘기를 하죠. 핵심 성과 지표는 보통 이제 개인의 목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A, B, C 뭐 이런 거 할 때 뭐 10%, 뭐 20%, 뭐 50%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많이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정보보호 구성원 간 의사소통 체계 수립 이행. 그러려면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협의체나 위원회, 운영 방안, 역할 및 책임 주기,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보고 회의, 뭐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 포털,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포털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결함을 주는 게 아니죠.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랑,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거 했던 거죠. 앞에 나왔던 것들, 각각의 업무들, 그리고, 이거는 겸직 가능한 부분들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사 조직도 예시, 이런 것도, CEO 있고, CFO 있고, 우리의 뭐 관심사는 이건 아니죠. CISO나 CPO,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정보보호 이행 조직은, 여기 이고, 개인정보, 취급 조직은 여기다. 이런 것들을 조직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사 조직도에서도 어떤 모 기관의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한 건데요.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뭐 CISO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정보보호, 이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겠죠. 뭐 같이 겸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CPO가 있고 밑에 이제 관리자, 그 다음에 부서 관리자, 뭐 이쪽 인재를 가지고 실무 협의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원회는 각종 임원들로 포함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자주 보고 파악하는 포인트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운영조직, CPO 지정, 그래서 CPO의 업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CPO가 이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될 때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밖에서는 안 된다. 또 담당자, 뭐 이렇게 실무 총괄할 담당자를 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에 맞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빨리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시험 때 좀 속독이 가능하고 조금 더 문제 푸실 여유가 생긴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2.1.3 정보자산 관리입니다. 인증기준,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취급 절차와 및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을 에 따른 취급 절차, 생성 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서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여기 한 줄 정리 보시면 보안등급 취급 절차, 책임자, 관리자 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자산 식별. 식별은 뭐였나요? 철저하게 이제 아이템이었죠. 와세에 관련된 부분, 관리 같은 경우는 하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하우가 뭔가요? 취급 절차. 그러면은 또 후가 있을 수 있겠죠. 후가. 이게 책임자, 관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가 나온 거고요. 증적자료의 정보자산 목록, 취급 절차, 관리 시스템 화면, 보안 등급 표시 내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함 사례,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 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 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정보 자산 목록 현황과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 사내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정보자산 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 등급에 따라 취급 절차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안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밀이나 대외비 일반, A 등급, B 등급, C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아야 될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관한다, 열람한다 이런 절차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 같은 경우 문서 보안 표지에 체크를 한다거나 워터마킹 이런 것들로 흐리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자산에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번호나 바코드 이런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취급 절차가 정보자산이 생기는 게 생성, 도입, 저장, 이용, 파기, 이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로 되어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보안 통제를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그리고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된 경우 책임자 담당자를 재파악한 다음에 자산 목록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자산이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주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관리도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황 변경 시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정보 자산 관리 지침,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이거 했던 거죠. 아까 정보자산 식별에서 평가 기준, 정보자산 목록, 보안 등급 부여, 보안 등급에 따라 취급 이런 것들. 엑셀에 이건 정보자산 목록의 시트에 나오는 기준이죠. 이건 엑셀. 이거는 지침 이런 시행 문서고요. 정보자산 목록 이것도 다 반복이에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 중요도 산정하는 것도 했었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정보자산 목록에 이 중요도까지 되어 있고 관리 주체, 운영 주체.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보안 등급에 따른 취급 절차랑 책임자, 관리자. 2.2 인적 보안입니다. 2.1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이나 조직이나 자산, 회사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정책, 조직, 자산에 대한 이제 유지 관리 관점이었다면 2.2는 사람에 관한 관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드웨어나 그 소프트웨어보다 피플웨어, 사람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죠. 정보 보호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부분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가 많은 것처럼 인적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입니다. 2.2.1 인증기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의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한다. 후에 관한 요건이죠. 첫 번째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주요 직무자라면 누가 도대체 주요 직무자인가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당연히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야 되는 거고, 외부자까지도 주요 직무자로 지정을 하고요. 당연히 리스트를 최신화하는 거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주요 직무자에 물론 개인정보 취급자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여기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쪽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다. 구분할 수 있게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을 관리합니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 방안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게 need to do죠. need to know. 이거는 이제 알 필요고, need to do. 이건 할 필요인데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게 만드는 게 최소화죠. 개인정보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취급자로 등록하지 않는 최소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을 다루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주요 직무 기준, 주요 직무자 목록,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 이런 주요 직무자나 취급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죠. 그러면 해당 계정이나 권한, 관리 대장, 그리고 주요 직무자 관리 현황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서약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함 사례 첫 번째, 주요 직무자 명단, 개인정보 취급자 명단, 비밀정보 관리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임직원, DBA, DLP 관리자 명단에서 누락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직무자의 개인정보 취급자나 비밀 정보 관리자 이런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보안 쪽에 일을 하는 DLP 관리자라든가 이 DBA 중요 정보를 뭐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조회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 땅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면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규 입사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까 여기 최신화 부분이 있었죠. 목록 최신화. 그러면 결함이고요. 세 번째, 부서 단위로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경우 결함이고요. 이것도 아까 최소화죠. 최소화. 내부 지침에는 주요 직무자 권한 부여 시 보안팀의 승인을 받고 주요 직무에 따른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팀 승인, 보안 서약서 작성 없이 등록된 주요 직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것도 내부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규 위반으로 결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규는 준수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주요 직무 기준에 관련된 부분, 중요 정보, 개인정보, 인사정보, 영업비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회사별로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제약회사다 그러면은 뭐 영업비밀이 조금 이런 제약에 관련된 정보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옷의 도안 같은 그런 것들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건 회사마다 다르고요. 중요 정보 시스템, 서버, DB, 응용 프로그램, 정보 자산들은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도 해당이 되고, 보안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주요 직무자 현황을 파악하면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목록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지정, 변경, 해제 시 목록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목록을 최신화한다. 개인정보 취급자 정의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법 쪽에 자세히 나오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랑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취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수정해 주세요.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처리자가 이제 그 뭐 법인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사업자나 단체나 상관없이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취급자가 아니라 처리자로 바꿔주시고요.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목록 관리, 목록으로 리스트를 관리하는 거, 수탁자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임직원 말고 외부자도 포함이 된다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주요 직무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업무, 뭐 상품 기획이나 고객 응대, 중요 정보를 어떤 걸 다룬다. 소속, 뭐 A사뿐만 아니라 이제 B사 같은 수탁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성명, 근무 위치, 계정, 보안 서약서, 교육 이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신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에서 보통 이제 인사 정보를 바탕으로 많이 어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죠. 어떤 사용자 관리는 인사 정보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름, 포털 아이디, 사번, 뭐 조직,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계정이라든가 DB 접근 제어 시스템이 있다면 계정, 뭐 VDI가 있다면 계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제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는 뭐 법인이나 뭐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수탁사도 포함이 된다는 거. 수탁자는 이제 위탁을 받은 자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누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이건 업무 목적이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겹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관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서 다파접이라는 거 뒤에 이제 접근 통제에서 배우는데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 권한 설정, 이런 조건에 해당됐을 때 망분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인터넷망과 망분리 대상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이제 분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망분리 대상자 같은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더 크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망분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 확률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개인정보 취급자는 단순 조회만 한다. 다파접이 아니다. 그러면은 망분리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담당자 지정할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했던 건데 뭐 CEO 지시사항 이런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지정을 했고요. 그 포털에 이제 프로파일에 이렇게 개인정보 담당자 이렇게 명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직무자 지정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무 분리입니다. 2.2.2 직무 분리. 인증 기준. 권한 오남용 등으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권한 오남용 등으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직무 분리라는 게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안 통제를 하는 사람이랑 IT를 하는 사람이랑 DBA를 하는 사람이랑 통제를 하는 사람이랑 개발을 하는 사람이랑 운영을 하는 사람이랑 상호 간에 뭔가 이제 공모가 있다면 문제점을 감추기도 하고 뭔가 둘이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직무분리 기준이죠.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제 불가피한 경우죠. 피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직무분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완 통제를 합니다. 그게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 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변경사항 승인, 책임 추적성 확보 방안, 이런 보안 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직무 분리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함을 주면 안 됩니다. 직무 분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보안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이제 결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적 자료에는 직무 분리 관련 지침, 직무 기술서, 미분리 시 보안 통제 현황, 결함 사례 보시면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 편의성을 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 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단 내규로 정한 게 1차적인 여기 문제고, 두 번째는 직무 분리가 가능하면 직무 분리해야 되는데 업무 편의성으로 직무 분리하지 않는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직무 분리를 하다 보면 개발이랑 운영을 이제 별도로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정보를 공유하는 거나 아니면 뭐 소통을 하는 거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직무 분리 기준이 있으면 보안 통제까지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 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 수행 모니터링, 변경 사항 검토 승인, 직무자의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 분리 기준,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그 회사에 맞게 보안 통제 수준을 높이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선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 이건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기준. 원칙이 안 됐을 때는 예외의 경우라도 이제 보안 통제를 하는 거죠.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분리하는 거, 정보보호 모니터링 직무 분리하는 거, 정보 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직무 분리하는 것, 서버나 DB나 네트워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와 감사 업무 분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와 운영 직무 분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와 개발 직무 분리, 외부 위탁 업체 직원에게 사용자 계정 등록, 삭제, 비활성화 및 접근 권한 등록, 변경, 삭제 설정, 권한 부여 금지, 불가피할 때 보안 통제 적용. 아무래도 외부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자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철수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 직원을 가지고 뭐 징계를 할 수도 없고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부 직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죠. 모든 보안 운영 직원까지 자사의 직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뭔가 그 채용이나 그런 이제 비용 이슈로 외부 위탁업체 직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보안 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보안 통제에는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 관리자 승인, 그래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개인별 계정 사용 기록, 그러면 이제 책임 추적성이 확보가 되겠죠. 누가 뭐를 지웠다 그랬을 때 어떤 계정이지? 그러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게 책임 추적성이죠. 요구 기록, 감사 모니터링 통한 책임 추적성 확보. 직무 기술서, 이거는 조금 전산 직무 기술서에 자격증이라든가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일반 전산직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보안 말고도 이렇게 직무 기술서가 있으면 필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직무 기술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CS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이런 역량이나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정도 이제 가이드고요. 회사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업무 분장, 기획 일반에 정보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간 계획 수립, 이런 것들 보시면 업무 분장 이런 거다. 이런 것들도 요청할 수가 있겠죠. 어떤 직무가 있고 이 직무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러려면 이 직무 분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원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갔네요. 예, 보안 서약. 2.2.3은 보안 서약. 보안 서약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 보호를 준수해야 되는 이 사람과 이런 회사와의 준수 사항을 명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서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통 서약서라고 하죠. 그런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서약의 권한 인증 기준입니다. 2.2.3 보안 서약. 정보 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 유지 의무 등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 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 첫 번째,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예, 신규 인력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뭣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약서 받는 거를. 그리고 임시직원, 외주 용역 직원, 외부자에게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 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첫 번째는 신규 인력 채용이고 두 번째는 외부자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 유지와 관련한 서약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when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how 이 방법에 관련된 게 첫 번째고요. 네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서약서도 이제 계약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서약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뭔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뭔가 법적 처벌을 묻거나 징계를 할 만한 이제 근거가 좀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나 비밀유지 서약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어떤 뭐 파기라든가 뭔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비밀 유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나갔을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밀에 관련된 서약서.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1사례.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입사한 일부 직원의 보안 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 이건 내규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규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 주요 확인 사항이 있으면 결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외부자도 아까 하라고 되어 있죠. 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놓은 문서 처리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아까 여기 있죠. 관리, 안전하게 보관.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만을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까 제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둘 중에 하나라도 누락 없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함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 채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라고 하는 게 걷는다는 거예요. 한자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뭐 서약서 징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규 입사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책임 내부 정책 그리고 법규 준수 비밀 유지 의무 이런 서약서를 서명을 하면서 서명을 할 때 한번 보잖아요. 만약에 서명을 안 하면 안 보겠죠. 서명을 할 때는 뭔가 노예 계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잖아요. 고용 조건 변경 이럴 때는 당연히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작성하는 조치를 수행을 합니다. 외부자도 미준수로 인해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약을 하고요. 퇴직 시에는 별도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징구를 합니다. 퇴직 절차에 포함하는 게 좋겠죠. 서약서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출입 통제 문서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한다. 뭐 이런 거를 뭐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서약서에 누구 회사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이런 정보를 이용한다. 외부 공개 유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형사상 책임, 징계 조치 감수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겁을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전자 파일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오자마자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종이로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편한 거죠. 두 번째, 2.2.4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 이거 그냥 정보보호 관련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 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PDCA죠.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거 마지막에 설문조사하는 게 이런 목적입니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경영진의 승인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교육 운영이 조금 더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도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채용,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시작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입사하면은 뭐 경력 직원 교육 이런 거에 정보보호 교육도 포함하고 그러죠. 4번.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 교육을 받고 있는가? IT나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좀 더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인 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보다 조금 더 기술적이고 조금 더 법,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으라는 거고요. 5번.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에 이런 이제 교육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계획서나 결과서, 그리고 교육 자료나 교육 참석자 목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결함 사례. 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년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교육이 이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두 번째,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 일정,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교육계획이 이제 요식행위로 된 거죠. 교육 뭐 일정이나 내용, 방법들이 없으면 조금 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인식교육은 일정 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 등 직무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까 전 직원 말고 이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런 CPO나 담당자, 직무별 전문교육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위반인 거죠. 네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서 및 교육 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 범위 내의 정보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 용역업체 직원, 전산실 출입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나 외부 개발자를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아까 여기 외부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함이고요. 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 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 뭐 교육자료 출석부, 평가설문지,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 결과를 남기지 않은 경우고,
다음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방법, 전달이나 추가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수립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이수자 같은 경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전달이나 추가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교육 훈련이 적절하게 이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후 경영진 승인하는 부분, 교육 유형, 교육 방법, 교육 승인 이런 부분 포함이 되도록 하고요. 모든 임직원 외부자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그래서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 용역업체 다 포함을 하고요. 수탁자 같은 경우 사실 수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탁사의 CPO가 기본적으로 또 교육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수탁사도 만약에 위탁사를 지원한다면 지원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 또 별도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하고요.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교육 못할 때는 추가 전달 온라인 교육, 채용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교육하는 부분, 주요 직무자 전문성 제고 별도 교육 시행하는 부분, 관련 직무자가 IT 직무자, CISO, CPO,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보호 직무자 이렇게 한다. 교육 시행 기록 보존, 교육 효과 적정성과 평가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 그래서 교육 공지나 교육 자료 출석부 기록하고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하고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교육 같은 인증 기준을 심사할 때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다른 품질 인증이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교육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직무자 교육에 CISO가 안 들어가 있다, CPO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그냥 그랬다고 바로 결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협의체 교육 아까 교육 계획에 이제 주기, 수행 주체, 교육 대상 이런 것들 정의를 해서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대상은 누구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이 멀티 캠퍼스의 플랫폼 여기 입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하면은 이런 이제 교육 훈련이나 수료증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 개발 업체에 통해서 이 교육 영상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멀티캠퍼스 같은 이 플랫폼 업체에 등록을 해서 이런 이수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통계나 이력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이수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는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평생 직장으로 정년 퇴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퇴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직무 순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직무도 변경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need to do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권한 회수나 이와 관련된 인증 기준입니다.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 변경 시 인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등 부서별 이행하여야 한 자산을 반납하죠. 개정, 접근 권한 회수, 조정, 결과 확인,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결과 확인까지 들어가죠. 퇴직, 직무 변경, 부서 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 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퇴직 의사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회사의 시스템에서 퇴직원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팀장에게 통보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퇴직원이 작성되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 사항을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정보보호부서랑 정보시스템부서, 운영부서 이렇게 다 공유를 하는 거죠.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각종 시스템들 뭐 법인카드가 됐든지 뭐 출입카드가 됐든지 이런 물적 자산 말고도 뭐 각종 계정, 포털 계정, 뭐 보안 시스템 계정 이런 것들은 이제 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통제 이런 고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 및 직무 변경 절차서, 퇴직 시 자산 계정 반납 관리 대장, 퇴직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 11사례.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퇴직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직무 변경이 된 거는, 부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이, 인사를 통해서 왔지만, 인사가 통보를 안 해주든지, 그런 직무 변경, 직전 이제 부서가 통보를 안 해주든지, 후에 부서가 통보를 안 해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있으면 이 직무 변경과 관련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함이고요. 최근에 퇴직한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자산 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 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퇴직 절차가 이제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퇴직 절차가 안 된 경우 그러면은 조금 공격적이잖아요.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직원 퇴직 시 자산 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 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 점검, 퇴직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산은 잘 반납됐는데 퇴직자 보안 점검이나 퇴직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인사 변경 내용을 부서간 신속히 공유하는 거.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 일배치로 계정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시스템적인 방법이죠.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별 시스템 계정과 동기화. 이러면 좋겠죠? 딱 통합 계정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철수한다. 그러면은 개별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기화돼서 철수자로 표시가 돼서 그 계정은 사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구축 안 했다 하더라도 결함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뭐 수기로 한다거나 그런 업무 절차로 제대로 된다면 상관이 없겠죠. 퇴직 프로세스 내 관련 부서의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서 공유하는 절차 포함. 이게 이제 수기 방식이죠. 그리고 정보자산 반납,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수립 이행. 그래서 출입증 자산, 계정 삭제, 접근 권한 회수, 보안 점검 이런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요. 불가피하게 계정 공유하는 경우 있죠. 1인 1계정이 좋겠지만 계정 공유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다. 정기적인 검토를 한다. 퇴직자 공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 퇴직자 정리사항 확인서에 뭐 업무 인수인 게 이거는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정보보호에서. 근데 정리사항에 법인카드 PC 뭐 이런 것들 다 사원증 이런 것들 업무 담당자들 확인을 받아서 결제를 한다. 그래서 퇴직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보안의 이제 마지막 보안 위반 시 조치 입니다. 인적 보안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2.1에 뭐가 있죠? 주요 직무자 지정이 있었죠. 2.2.2에 뭐가 있었죠? 직무 분리. 이렇게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해당 인증 기준에 이제 키워드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죠. 3회 이제 보안 서약에 관련된 부분. 4회 뭐가 있었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5회 퇴직에 관련된 부분. 6회 이런 인적 보안을 위반했을 때 인적 보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정보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결국에 위반하는 건 사람이 위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위반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할 때 그냥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규정을 수립하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증거자료, 인사규정, 이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처벌 규정, 그리고 위반자 징계 내역, 그래 사고 사례 전파, 결함 사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두 번째, 보안 시스템, DLP,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시스템, 내부 정보 유출 통제 시스템, 을 통하여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추가 조사, 징계 처분 등 내부 규정에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징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주요 확인사항 보시면 법규, 내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런 미준수 시에는 조사를 하거나 소명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조치, 기준을, 절차를 수립한다. 그리고 잘했을 때는 보상 방안도 고려한다. 사실 보상을 안 해도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동료 차원에서 고려하는 게 좋다 이거죠. 위반 적발 시 절차에 따라서 조치 수행한다. 상벌 규정에 따른 조치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요. 필요시 변사 공지하고 교육 사례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상벌 규정 취업 규칙에 이렇게 징계해서 복무 규정, 재규정, 서약사항, 지시명령 위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사위원회, 징계, 파면 해임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민간기관 같은 경우 이제 퇴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죠. 이런 징계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연금이 이제 있다거나 뭐가 좀 명예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데 조금 그래서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 위반 시 그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인증 기준입니다.